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엉뚱하게도 차고 있던 시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것은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다. 나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 나 잘못 건드리면 여럿 다친다. 이런 걸 암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금장 박근혜 시계는 없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계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시각에도 시계 볼 틈조차 없이 바쁘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코로나 발생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보건위생과의 김문연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우리 라디오 오늘의 경제과외 선생님이신데 오늘은 뭐 정치 얘기부터 좀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전화를 좀 드리려다가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좀 하루를 좀 참았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창당을 하셨어요, 최백은 교수님이. 어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어제 공교롭게 또 이만희 교주가 또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좀 뉴스가 가려져서 좀 덜 주목이 됐는데, 가칭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이에요. 이게 뭐 정식 정당입니까? 시민을 위하여? 정당 명칭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정당 개념하고 좀 개념에 익숙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좀 이제 최근에 생기는 정당들이 보게 되면은 뭐 비례 전문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성 정당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있죠. 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국당.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현실 정치를 뭐 출마하겠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해 연말에 그 준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게 선거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었잖아요. 그 선거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정당들은 대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뭐 2등이나 3등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대부분이 떨어지고 예, 예. 그 얻은 표들이 대개가 이제 사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수 정당을 지지한 이제 국민들의 그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수 정당들의 좀 이제 이 의석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지난해 이제 새로운 선거법이었었죠. 준연동형 비례제.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그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요. 네.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비례 전문당을 만든 거죠. 유성정당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당이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같은 정당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거대 정당들은 사실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양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네. 거대 정당들이 이제 거대 보수 야당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개별 정당들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수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그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 그릇을 만들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제 동의하는 정당들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연합체를 좀 이제 만들자. 예. 정치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치연합체에다가 연합체를 통해가지고 비례 이제 그러니까는 이 후보들은 예.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대응을 해가지고 좀 이제 배분도 하자. 뭐 민주당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녹색당이라든지 정의당. 예, 그렇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비례 후보들을 이제 선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예. 비례 후보들을 다 이제 이쪽 이제 시민을 위하여로 보내면은 그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정당들은 비례 후보들은 이제 출마를 안 시키는 거죠. 아, 예. 기존의 예. 정당들은 비례 후보를 출마 안 시키고 여기서 한 번에 다 하겠다. 한 그렇죠. 곳에서만. 이거 다 담아가지고 예,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획득한 표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가 이제 약속한 그 배분 의석대로 예.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 등등,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외에 대부분 정당들이 미래한국당 만든 걸 보고 저거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시민을 위하여 이 당 이렇게 한다면 그런 취지로 만든다면 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이 다른 게요. 이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 선거법 취지에 또 안 맞는 이제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안 만들었으면은 예. 자기 정당이 득표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비율만큼 과거 그 비율만큼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성정당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선거법을 이제 그러니까 중에 빈틈을 이제 이용을 한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이제 그러니까는 소수 정당들이 보게 생겼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소수 정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좀 어떤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 대응 방법을 개별 정당별로는 찾을 수가 없는 지금 형국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미래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안 맞는다. 하지만 시민을 위하여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정당이다. 그런데 민의를 좀 제대로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시민 후보들을 뭐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요. 뭐 최부근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은 공동 대표를 맡으신 거죠, 시민을 위하여.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은
보낼 건 같습니다. 일단은. 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여기 공동대표를 맡게 된 거는요. 예. 이제 이런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우려하는 이제 분들이 예. 좀 이제 좀 국민들한테 제가 제 스스로 이런 표현에서 좀 낯간지러운데요. 예.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좀 간판으로 내세워야지만이 네. 자기들이 좀 호소를 할 수 있다. 예. 근데 그래서 사실 등쳐 밀려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대표까지 맡으셨는데 뭐 비례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지금 선생으로 평생을 해왔고. 최백원 교수님 뜻이 그렇다 그래도 예. 주위에서 계속 부추기거나 강권하거나 예.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었어요. 러브콜은요. 예. 제가 잘하는 걸 해야죠. 다 이제 반려를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나저나 저 하나만 더.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뭐 녹색당, 민생당 지금 다 이거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지금 됩니까? 아닙니다. 정의당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정의당만. 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파악한 걸로는 정의당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예. 근데 명분이 좀 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예, 명분을 이제 그러니까 가는데 사실은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는요. 예. 이런 정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야당들 입장에서 좀 대응을 하자는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2012년도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실험은 아니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좀 키우는 과정에서 좀 이런 정치 연합을 활용도 하는 것은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지금은 정의당이 반대를 하지만 앞으로는 모른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좀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겠고. 예. 자, 이쯤 하고 지금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짧게만요. 어제였죠? 그젠가요?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과 관련해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자, 요거 좀 골자만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격이 굉장히 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대책들 가지고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새로운 걸로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굉장히 금리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는 취약계층들이 더 많이 피해를 받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사실 대출받기도 아무리 금리를 내려놔도 대출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증재단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보증을 해줘가지고 어쨌든 간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고비를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임대료를 건물주가 그러니까 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을 이제 그러니까 좀 도입을 해가지고요. 소득 지원을 하더라도 그 소비 쿠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으로 환류가 돼가지고. 좀 이제 경기를 조금이나마 좀 이제 부양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되게 이런 대책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최백은 교수님께서 이거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는 어제 대책 발표하는 걸 보고 아니 최백은 교수님의 이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발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 발표를 미리 알아채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건지. 정부가 가끔 이제 간접적으로 조언을 좀 이제 구해가고 그래요. 교수님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이제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지난번 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리에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해줘도 여전히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절감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을 이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요? 재난 기본소득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 예.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한 50만원 정도라든가, 예.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자 이거죠. 이거는 뭐 선별적입니까? 보편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타격이 좀 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왕이면 좀 이제 그 소비 쿠폰도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예. 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일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들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근로장려세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실업급여 같은 것을 예. 좀 한시적으로 좀 유연하게 좀 이것을 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 얘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들 지금 결국은 뭐냐면 지금 상당히 생계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한테 소득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인식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 금융위기 때는 추경으로 28조 했다. 작년에는 이제 6조 대를 했고 메르스 때 11조 대를 추경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거 얘기 보니까 메르스 추경을 6조 2천억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11조입니까? 6조 2천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추경을 할 때요. 예. 추경의 이제 이 목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메르스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거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나빠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든가 일자리 이제 대책으로서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져요. 예. 그걸 다 합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게 발표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메르스 순수한 것만 하면은 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예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뭐 10조 이상 뭐 15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네, 추경. 그렇죠. 당시에 메르스 때도 그러니까 다른 재정 보강까지 하게 되면 한 20조 됐었어요,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하나만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한국노동경제학회장에 취임을 한 유경준 교수가 있습니다. 전 통계청장을 지냈던 이분이 지금 최백운 교수님이 평상시에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 주장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준 교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산층 비중이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좀 반박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 2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들게 되면은 되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되게 하위층으로 되게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몰락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한 거는 이분이 이제 통계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통계청자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이분은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인 가구, 1인 가구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비해서 이분은 3분기를 했는데 4분기 데이터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중산층 비중이 한 5 내지 6%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줄어든 중산층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상위층으로 갔어요. 5, 6% 중산층이 얇아졌는데 그 5, 6%는 절반은 상위 계층으로 갔다고요? 절반 넘게가 상위층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한 2%포인트 정도가 이제 하위층으로 내려왔는데. 하위층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비중이. 하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한
9% 정도 있다가 한 65% 뛰어올랐고요. 예. 특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그 이상으로도 이제 뛰어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이제 60세 이상들이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예. 이분들이 60세 넘어가면서 대부분이 뭐냐면 하위 계층으로 편입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65세 이상 인구들 같은 경우는 민간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벌어놓은 소득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빈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긴 거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득도 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위층이 늘은 건 인구 구조 때문에 늘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간 사람들은 연령이 그러니까 60대 미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오히려 상위층으로 많이 늘어서 갔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인터뷰 내용 보니까 우리 최백운 교수님이랑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양쪽의 예.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안동시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학 박사기도 하죠. 안동시 보건위생과의 김문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예. 자, 조금 전 5시에 집계된 통계 보니까 이건 전국 통계입니다. 오늘만 974명이 늘었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5,100명이 넘고 사망이 31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안동시만 좀 보겠습니다. 안동시의 코로나19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안동도 36분이고, 이 가운데 그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25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확진 판정자는 이게 지금 조금 전 5시 기준입니까? 예, 36분이 이제 5시 기준에 36명인데 이 중에서 신천지 관련자가 25명이다. 예,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성지 순례자분들도 많지 않나요? 예, 성지 순례자는 이제 5분이고 확진자와 그 접촉한 분이 또 4분, 일반 시민이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 의뢰를 했는데 지금 768분이 이제 네거티브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까지 이제 122건을 검체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내일 되면 또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동의 확진자들은 다 역학관계는 명확한 거네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확진자와 그 가족, 직장 동료 이 등으로 밀접한 저도 역학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확진자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역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분은 없는 거고요.
확실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확진자들은 어떤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뭐 병실도 많이 모자라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요. 지금 입원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그 확진자는 그 36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동병원 응급 음압 격리실이 이제 1명이 입원돼 있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에 이제 8분이 이제 입원돼 있고, 김천의료원에 5분이 가 있고, 포항의료원 두 분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자가격리 중인 분이 20분이나 이제 그 격리 그 대기 중에 있는데 내일이면 하 그린파크 그 청소년 수련원에 전원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20분이라고 했죠, 현재. 예. 이분들은 이제 경증 환자들인 거고. 예, 그렇죠? 모두 경증 환자입니다. 경증 환자들인 거고요. 예. 자, 지금 보면은 매일 오전만 되면 확진자 그 동선이 뭐 재난 문자로 신속하게 지금 오고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이제 아주 발빠르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을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그곳을 일반 시민들이 가면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후에는 가도 되는 겁니까? 그 확진자들이 저희들이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다녀간 이동 동선은 방역 소독을 실시한 그 다음 날까지 실시한 후 그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토로 일시 폐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 해제가 되면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인가요, 그게? 예,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 동선이 문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재난 문자로. 그럼 그 문자를 받고 나서 하루 지나서는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아, 그 문자를 받고 나서 하루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코로나19 논란이 많은 게 일부 외신에서는 코로나가 그리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뭐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고 뭐 치사율도 높지 않다. 80% 정도는 가벼운 감기 정도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좀 확실히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질병인지. 예, 저도 그 감염병 관리학을 한 38년 동안 이렇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아주 강한 신종 감염병입니다. 그 확진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면 국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1.4명에서 6.5명까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동의 그 전염력을 제가 보면 한 7.8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25분 모두가 신천지 교인이거나 그 가족 그리고 교육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염력이 빠르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확진자가 뭐 1.4명에서 6.5명까지 이렇게 감염을 시킨다. 이게 보통 수치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활동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00명, 200명 다 가능한 거고. 만약에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그러면 한 명도 전염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이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 신천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교인들 아니면 뭐 교육생들 완전히 다 파악이 됐나요? 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100% 다 됐습니까? 예. 혹시 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파악은 다 돼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 안동시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 이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 봉화, 문경, 예천, 의성 이렇게 인근 시군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제대로 이제 밝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치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다 일단은 검진을 받아본 겁니까? 검체 채취를 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또 전체 122건을 검체 의뢰했는데 그 가운데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다 신천지 교인들 다 검사를 한 건 아니군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있고 그다음에 접촉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예, 참. 아이고, 그나저나 이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오늘 또 뭐 1,000명 가까이 전국적으로 확진이 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또 얘기되는 게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뭐 인력, 시설, 장비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예, 안동에는 절대 부부족합니다. 이 관내 음압 병상은 17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 안동의료원에 218 병상을 현재 확보해서 75분이 이제 입원해서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향후 사용 가능한 병상은 143병상이 됩니다만 의사라든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같은 이런 전문 인력과 장비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죠. 특히 간호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간호사가 사실 의료법상 의료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들도 간호사회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19 사태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혹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칫하면은 코로나19 사태는 근대 감염병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확진자의 80% 이상이 의학적 처치가 필요 없다고 하나 기저질환자라든지 고령자에 대해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원 조치를 하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경증 환자의 그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그 확진자에 대해서도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입소를 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치료센터 거기에 이제 의료진이 또 상주할 테니까요, 같이. 예, 합니다. 의사, 간호사 상주합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하그린파크 거기 청소년 수련원. 예, 맞습니다. 거기 그곳이 있고 또 계명산 휴양림도 한다면서요. 예, 계명산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원 이 두 군데를 이제 이 우리가 생활 치료 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보건학 박사로서 보시기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의 문헌이나 쭉 이렇게 봤을 때 신종 아닙니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사태는 3월 말에서 최소한 4월 초순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치료제나 백신은 단기간에 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빠르면 내년 초나 그 정도면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속도가 전염력이 빠른 속도로 이제 간다는 것이 지난 그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이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 사항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면 좀 종식됐으면 하는 희망 섞인 그런 예상을 해주신 건데 사실 또 언제 이 신천지 같은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안동시에서는 코로나19 그 예방 3대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전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각자 면역을 좀 키우시고 올바른 손 씻기 실천 그리고 실내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 집단 모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동 시민과 우리 신천지 신도의 건강을 위해서 간곡히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시 보건소에서는 선별 진료소 이외에
신천지 교인을 위한 특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검체 요청 시 이동 차량으로 저희들이 방문 검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나 교육생들은 840-67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은밀히 원하는 장소에 가서 채취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교인을 위해서 특별 상담실도 설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연락만 하면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조용히 가서 현장을 가서 방문 검체를 실시한다는 거. 타인 접촉 없이 저희들이 조용하게 가서 하겠다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나 교육생들 840-6755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안동시 공무원들 다 비상근무 하시겠어요? 저희들 40일 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참 지쳐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유 좀 잘 드셔야 되겠습니다. 잠도 푹 주무시고.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위생과의 김문연 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정말. 방금들 코로나 사태 현황을 좀 파악해보고 신천지 얘기도 좀 해봤는데 우리 여론조사도요. 신천지 관련한 조사 결과가 있죠. 이거 좀 간단히 좀 볼까요?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진자 늘어나고 이만희 총회장 각성에서 기자회견 가졌지 않습니까?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CBS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압수수색 찬성 의견이 86.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 의견이요? 86.2%. 이거 이제 전국 결과고 혹시 그 대구 경북민들에게만 물어본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이 나타나는 배경은 바로 대구 경북 쪽 여론이 더 컸을 법한데요. 대구 경북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당수가 또 신천지 교회 신도로 알려지면서 지역 감염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95.8%로 절대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관련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정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 치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여론조사 결과가 95.8% 이런 결과 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거의 보기 힘든 것이고요. 지금 그 어떤 데보다도 배종찬 소장의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과히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저도 방송을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인데 대부분의 방송이 대구 힘내십시오. 우리가 경북입니다라고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이만희 교주 그 기자회견 보셨잖아요. 이것도 또 좀 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전체적인 느낌이 이 신천지 이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그 왜 같이 나왔던 여자 그 서무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 서무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뒤에 있는 실세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만희 교주보다는 오히려 이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뒤에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분노 또 책임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한 이 국민들로부터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확진자의 상당한 또 이 신천지 교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종교적인 자세를 뛰어넘어서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뭐 알맹이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만희 시계가 이게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과시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던데 또 한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엄포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은 신천지 교회 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 기자회견을 주목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다면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또 하지 말았어야 됐을 법한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도 기자회견에 오롯이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신천지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방역 차원에서라도 더 좀 투명한, 더 솔직한 적극적인 자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고 어제 그 이만희 교주가 그 사실 나이 90에 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걸 왜 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또 끝나고 들어갈 때 엄지척을 하지 않나? 기자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호통을 치지 않나?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기자회견의 모습에서 떠올렸던 것이 6년여 전에 바로 이 구원파 유병헌 또 그때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우리 비례대표 그 총선 비례대표 그 투표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한 게 있죠. 그 결과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지금 이 비례대표에서의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를 받아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1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 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하겠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5.3%, 뭐 정당 지지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비율인데 그 다음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미래한국당 3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명의 캡이 씌워져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렇네요. 정의당은 9.8%, 국민의당 4%, 민생당 3.9%, 우리공화당 1.6%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래 한국당의 파괴력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큰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당 투표를 어디를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한 35%, 미래 한국당이 30%, 정의당이 한 10% 정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 의석을 못 가져갈 확률이 많고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니까. 또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예상되는 이 정당 투표 결과라면 의석수를 사실은 정당 투표에서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비례 연동형 비례 의석 그 30석 그 캡 중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 가져갈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함께 보기에 두지 않은지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10명 중 8명은 정당 투표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범진보 여권에서는 비례당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백은 교수와 또 인터뷰할 때도 본인 당사자예요. 어제도 당 만든 거 보셨죠? 시민을 위하여.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창당을 하게 될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몇 석의 의석을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의 협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이러다가는 지역구에서 또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진보 진영인 정의당의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 만큼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이 확답을 해달라. 비례민주당 과연 추진할지 추진하지 않을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정의당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역구에 이 경쟁 후보를 낼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자, 리서치 오늘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음 편히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날씨가 먼저 봄을 타나 싶은데요.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시기 3월입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보다 구름이 더 많아지겠고요. 내일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갈팡질팡합니다. 아직은 어제 스며든 찬기온이 남아있지만 내일 낮에는 남서풍 덕에 대부분 1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고 비구름이 한기를 가져와서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절기 경칩인 모레는 영하권을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가 반짝 왔다 가면서 주말 앞두고는 날이 금세 풀리겠고 토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기온 변화가 극심한데요. 3월 첫째 주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배달 음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창문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루 2번 10분가량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실내 공기가 더 순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대기질은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30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좋은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3도,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9도, 체감온도는 7도, 습도는 63%입니다. 날씨였습니다.